요즘 베스트셀러 다 읽을 필요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위, 재미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5위부터 1위까지 제가 직접 읽어보고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중간에 한 권은 제가 안 읽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5위, 홈모노. 진짜 이 책은 상반기 내내 베스트셀러였어요. 1위도 하고 아무튼 5위권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는 책인데요. 솔직히 이 책을 보고 띠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여기 박정민 배우가 띠지 추천사를 썼잖아요. 넷플릭스 왜 보냐, 성애나 책 보면 되는데. 진짜 이 한 문장으로 대박이 난 책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책 내용도 좋긴 하지만 이제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잘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다음 책을 낼 때는 꼭 띠지와 추천사를 받아야겠다. 근데 이 책은 뭐 사실 홍보나 마케팅만으로 대박이 난 책은 절대 아니에요. 이 소설은 그야말로 몰입의 파티입니다. 영화로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소설들이 가득하고요. 각 인물들 간의 대립이 정말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특히 성혜나 작가도 보통 작가님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학상을 많이 받으신 그런 분이에요. 표제작 홈모노도 2024년 젊은 작가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홈모노는 무당을 소재로 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참고로 이 책은 장편 소설은 아니고 단편 소설 모음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데 장편이었으면 더 대박 났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표제작 홈모노는 박수무당을 소재로 합니다. 이제 보통 박수무당은 신이 빙의돼 있잖아요. 근데 그 신이 갑자기 떠난 거예요. 이제 그것만으로도 확 죽겠는데 이 박수무당 앞집에 막 신내림을 받은 젊은 무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설은 이제 그 두 사람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그리고 있어요. 그 긴장감을 독자들이 읽으면서 뭔가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제목 홈모노가 일본어로는 진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과연 진짜일까?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우리가 바나나 맛 우유를 먹으면 바나나가 진짜 들어있지는 않지만 바나나 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은 현실과 가짜의 경계가 흐려져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명대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제 중요치 않다. 명예도, 젊음도, 시기도, 반복도, 진짜와 가짜까지도 가벼워진다. 모든 것에서 노연하듯 이제야 진짜 가짜가 된대. 이런 문장들이 이어지는 책이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사실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호불호는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보통 베스트셀러들은 그렇게 인기가 많으면 좀 취향이 갈리더라고요. 특히 이전 세대 조용하신 분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자극적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4위, 절창. 이 소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잔혹하면서도 매혹적입니다. 밑바닥의 삶을 그리면서도 문장 하나하나가 뭔가 읽는 재미가 있고 깊이가 있어요. 마지막엔 살짝 반전까지. 읽는 내내 영화처럼 장면이 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화로 만들면 진짜 대박이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주인공은 상처에 이렇게 손을 대며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 능력 때문에 벌어지는 기이하고 서늘한 이야기들이 독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런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진짜 읽다 보면 굉장히 섬세해요. 그러면서도 구병모 작가의 특유의 긴 문장, 만연체가 굉장히 잘 살아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내면을 파헤치는 그런 힘이 아주 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이게 장면들이 다 되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두 주인공이 있거든요. 두 여자 주인공이 어떤 이제 집 안에서 책을 읽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 대해서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 문장 또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훗날 너 자신이 이보다 더한 사람이 되어버릴 가능성마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예방접종이 될지도 모르지.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이야기를 읽고 절대 이런 인간만큼은 되지 않아야겠다면 그걸로 우선 땡큐지. 가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책을 읽어야 하지? 특히 소설을 읽는 게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특히 문학은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안전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 이런 고민을 좀 더 마주해 볼 수 있게 되고요.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문장들은 우리에게 예방주사가 되어줄 거예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세 번째,
렛댐 이론. 먼저 밝힐 게 있어요. 이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이에요. 이게 저한테 정기적으로 책을 보내주시는 출판사가 몇 곳 있는데 비즈니스 북스도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강추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어찌됐건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안 팔렸는데요. 이제 드디어 좀 많이 팔린 자기계발서가 드디어 나왔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600만 부나 팔린 책이고요. 아마존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를 바로 달성한 그런 책입니다. 제목에 써져 있듯이 Let them, 그들을 내버려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인데요.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너의 삶을 살라 는 말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기분이 나빠 있다면 우리는 그 기분에 쉽게 전염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혹은 남편의 잔소리에 상처를 받았다면 남편이 잔소리하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제가 몇 개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내가 올린 사진을 싫어해도 내버려두자. 누가 또 싱크대에 설거지를 쌓아두어도 내버려두자. 친척들이 내 직업에 대해 뭐라고 해도 내버려두자. 시어머니가 내 양육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도 내버려두자. 그런 거예요. 내버려두자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에 굉장히 공감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게 스토아 철학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명상록의 한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잘못을 저지르는가? 그 잘못은 그에게 있다.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그 사람의 몫일 뿐이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한 것이 있고 그는 거기에 따라 그 일을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새로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나 이런 내용 어디서 봤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아까 예로 들었던 스토아 철학도 그렇고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신경끄기 기술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더해 이 책이 좀 굉장히 두껍습니다. 100페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붙인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래그를 좀 앞에만 붙였어요. 이게 그런 이유가 이 책이 앞에 내용이 계속 뒤에서 약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내용은 진짜 공감 100%. 하지만 책을 좀 많이 읽어보셨거나 혹은 이 내용을 굳이 400페이지의 두꺼운 책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안 보여줄 것 같긴 하네요. 그냥 사서 읽을게요. 2위는 흔한 남매 20. 제가 이 책을 안 봤어요. 저도 이제 흔한 남매를 읽을 만한 아들이 있긴 한데 우리 아들은 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인 저도 안 읽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시리즈는 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진짜 인기가 많은 시리즈죠. 이제 출간되기만 하면 무조건 베스트셀러 1위 바로 직행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팬들이 이제 열심히 샀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랑 꼭 같이 읽어보세요. 1위. 호의에 대한. 먼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뭐 사지 말라거나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책에 붙인 플래그도 굉장히 많아요. 의미 있는 문장이나 인상 깊은 문장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이 제 취향하고는 조금 안 맞았고 무엇보다 편집이 너무 아쉬웠던 그런 책이었어요. 이야기랑 주제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내용이 뭔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산만하게 느껴졌고요. 이게 왜 그런가 싶었더니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책은 블로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날 것 그대로의 블로그 글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무엇보다 좀 분량이 너무 많아요. 이제 분량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없이 많다는 게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앞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제 일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법조인이 된 이유라던가 우리가 법을 알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다가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블로그 방문객 10만 명을 기록하며 이런 소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거 뭐지? 왜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로부터 계속 약간 이게 일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문장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읽다가 뭔가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몰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이 챕터가 일독을 권한다라고 해가지고 책 리뷰가 무려 36권이나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게 뭔가 호의에 대하여에 관한 그런 책 리뷰를 한 10개 정도만 추려가지고 만들었으면 더 재밌게 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문영배 전 재판관님을 생각했을 때 그 예전에 탄핵 사건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탄핵 전후의 이야기라던가 혹은 탄핵 때 겪었던 자기 심정 같은 거를 많이 서술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은 또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기도 하고 내용은 좋았지만 아무튼 그랬던 저랑은 약간 취향이 안 맞았던 그런 에세이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베스트셀러 5까지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책은 말이죠. 남들 리뷰만 듣고 생각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셔가지고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독서 되세요.